친구는 이제 문제가 PVNS가 앞쪽에도 있었고 뒤쪽에도 있었고, 뒤쪽은 신경하고 혈관 옆에 있었고, 앞쪽은 뼈에도 이 PVNS가 파고 들어서 그쪽이 좀 구멍이 뚫려 있었고, 바깥쪽 연골판에 아랫면에도 다 PVNS가 좀 차 있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시경만으로 앞, 옆, 뒤 혈관 신경 건드리지 않고 다 제거하고 뼈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부위까지 이제 뼈 이식을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한 케이스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무릎 내시경 수술의 끝판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돌아왔어요. 1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 1년 전쯤에 제가 무릎 관절 내시경의 끝판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, 한 가지가 이제 PVNS 미만형 타입의 좀 아주 넓게 퍼져 있는 PVNS 수술이 이제 끝판왕 중에 하나고, 또 한 가지가 관절 강직, 무릎에 이제 수술 후에 생긴 관절 강직을 다 풀어주는 유착박리, 뭐 두 가지 정도가 관절 내시경의 거의 뭐 끝판왕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PVNS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종종 이제 영상이나 이제 블로그 보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PVNS 수술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PVNS 수술은 뭐 상당히 좀 흔한 수술은 아니고 환자분들이 많지도 않고, 주로 이제 대학병원들에서 많이 하시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그냥 가시기도 하고, 뭐 수술 잡았다 대학병원 쪽으로 가시기는 해요. 이제 그런 것들이야 뭐 다 환자분들의 선택이니까 뭐 괜찮습니다. 근데 가끔 이게 내시경만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, 열어서 했던 분들 보면 재활도 오래 걸리고 상처도 많이 남고 여러 가지 하여튼 회복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거를 보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. 뒤쪽에 PVNS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뒤쪽은 무조건 열어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. 오늘의 주인공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뒤쪽 열어서 이제 수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내시경으로 일단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경과 관찰 중인 그런 케이스예요. 오늘의 주인공은 좀 어려요. 15살 여자 환자고,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좀 붓고 좀 물이 차고 막 그런 거예요. 물 뽑으니까 단순한 물이 아니고 피가 나오고,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게 뭔 일인가 MRI 찍어봤더니 뭐 PVNS가 어쩌고저쩌고 큰 병원 가셔야 된다 뭐 이제 놀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가보시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오신 케이스예요. 일단 엑스레이는 뭐 사실 큰 뭐 이상이 없죠. 이게 뼈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자체로는 이제 큰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는데, 일단은 15살 여자 친구라서 아직 성장판이 조금 좀 남아 있어요. 그런 이제 뭐 성장판 건드리는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, 측면 사진에서도 보면 뭐 크게 뭐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이상은 좀 없어요. 근데 이제 MRI 한번 찍어 봐야죠. MRI 상에서 뭔가 꺼멓게 뭔가 덩어리들이 좀 있어. 이게 뭐지? 뒤에도 뭔가 이렇게 있어. 또 보면은 이제 옆쪽에도 뭔가 덩어리들이 있고, 여기도 뭔가 이상한 게 좀 있고요. 무릎 앞쪽 부분에도, 아래쪽 앞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덩어리들이 다 차 있어요. 근데 딱 자세히 보니까 뼈 속 안에도 뭔가 이렇게 좀 푹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, MRI 옆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뭔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뼈 속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네. 이 뒤쪽에도 지금 뭔가 덩어리가 좀 보이는데, 바로 뒤에 뭔가 혈관이 이렇게 좀 바로 지나가요. 아마 저거 좀 위험하니까 좀 열어서 다른 병원들에서는 하자고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. 이 뒤편에도 덩어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고요. 앞쪽에도 이렇게 덩어리들이 좀 있고, 이런데 이런 거 다 덩어리들이죠. 여기 앞쪽에서 보면은 앞쪽 덩어리가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보이고요. 그죠? 뼈 안에도 있죠. 십자인대 앞에 외측 연골판의 그 아래쪽에도 다 덩어리예요. 바깥쪽 위쪽도 덩어리고, 뒤쪽 덩어리 이어져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지고 사이 갭이 한 1, 2mm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.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. 이 상태 같으면 사실은 이제 웬만한 병원 같으면 저거 열어야 된다, 혈관 보고해야 되니까. 근데 사실 저 정도면 PVNS가 내시경으로 할 때 잘 조절을 하면 빨아들이는 식으로 저걸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, 신경이나 혈관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혈관이 생각보다 유착이 잘 안 돼 있어요. 분리는 돼 있어. 잘 빨아들이면 신경혈관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안으로 이렇게 좀 빨아들이면서 먹어치우듯이 이렇게 수술이 가능해서 저 정도면 충분히 일단 내시경으로 가능하고, 신경혈관 바로 옆에 있긴 한데 뒤쪽 덩어리가 크진 않으니 뭐 내시경으로 일단 합시다. 뭐 여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. 근데 글쎄요, 여태까지 사고를 제가 쳐본 적은 없어가지고 더 심한 케이스도 내시경으로 다 했었으니까 이것도 뭐 괜찮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요. 아직 뭐 15살이니까 관절은 깨끗해요. 이 안에 이제 뿔긋뿔긋하게 이제 PVNS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. MRI에서 봤던 앞쪽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좀 보여요. 내측 반월성 연골인 연골들은 뭐 아직 깨끗하죠. 실제적인 손상이 없는데, 전방 십자인대 앞쪽으로도 볼록하게 이렇게 십자인대가 아니라 이건 덩어리예요. 요 덩어리 뒤쪽에 전방 십자인대가 있을 거고, 바깥쪽도 연골하고 연골판은 괜찮은데 이런 덩어리들이 다 삐져나와 있어요. 요거 다 정리를 좀 해야죠. 요 부분은 아까 MRI
MRI로 보였던 앞쪽에 뼈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. 요걸 제거하면 이제 뼈가 뻥 비어 보일 텐데, 제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니까 요 안으로 구멍이 좀 나 있어요. 나 있는 게 경골 쪽에 보이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MRI에서 바깥쪽 연골판 아래쪽에 있던 그쪽 덩어리인데, 요것도 상당히 큰 덩어리, 요것도 지금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거고요. 바깥쪽 연골판의 아래쪽에 뻥 비어 있는 게 있어요. 아까 뼈 쪽에 비어 있는 거는 더 오른쪽에 있겠고, 요거는 이제 외측 반월상 연골의 아래쪽에 있던 그런 걸 제거하니까 반월상 연골 아래쪽에 이제 뻥 이제 비어 보이는 거죠. 충분히 안에까지 다 제거가 된 걸 확인을 하고, 뒤쪽으로 들어가요. 이제 뒤쪽에도 있으니까, 특히나 이제 보면은 아까 외측에 많았거든. 주로 외측에 반월상 연골 아래도 있었고, 뒤쪽도 주로 외측에 있었고, 혈관 쪽 바로 옆에 있는 그 덩어리도 외측에 있었고, 관절 안에도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고, 덩어리들 다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. 요게 이제 뒤쪽에 있는 외측 뒤쪽에 대퇴 가예요. 이제 오금 쪽으로 좀 들어간 거고,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저 뒤에 어딘가에 이제 신경혈관이 있을 거고요. 덩어리는 이쪽 위쪽에 있으니까 이 관절막을 뚫고 위로 올라가야 내시경으로 그 덩어리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관절막 뚫고 이제 외측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덩어리가 아까 MRI에서 보였던 그 바깥쪽 위쪽에 혈관 바로 옆에 있던 그 덩어리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저쪽도 볼 수는 있긴 한데,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신경혈관을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시경으로 잘 조작하면 다 빨아들이듯이 깨끗하게 좀 제거할 수가 있죠. 많이 요거는 제거를 했고, 요 부위가 지금 아까 그 뼈가 구멍이 뚫려 있던 데거든요. 너무 깊어, 너무 많이 뚫렸어. 저대로 두기엔 뭔가 좀 그런 거죠. 그럼 어떻게 뼈 이식을 좀 하자. 그래서 지금 뼈를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걸 채워서 많이 좀 찾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PVNS가 앞쪽에도 있었고 뒤쪽에도 있었고, 뒤쪽은 신경하고 혈관 옆에 있었고, 앞쪽은 뼈에도 이 PVNS가 파고들어서 그쪽이 좀 구멍이 뚫려 있었고, 바깥쪽 연골판의 아랫면에도 다 PVNS가 좀 차 있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시경만으로 앞, 옆, 뒤 혈관 신경 건드리지 않고 다 제거하고, 뼈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부위까지 이제 뼈 이식을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한 케이스죠.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시경 수술이 불완전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. 내시경 수술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잘 볼 수 있고, 적어도 5배 이상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. 많이 째는 것도 아니고 뭐 근육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회복도 좀 빠르지만, 어떻게 보면 접근만 잘 한다 그러면 절개에서 하는 수술보다 훨씬 더 안전할 뿐더러 제대로 여기저기 좀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좀 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뭐 아직까지는 로봇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서 각 그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설계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 그런 것들이 사실 알 수가 없죠. 의사도 사실 잘 몰라요.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술하는지 잘 모르는데, 환자분들은 더더욱이나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인지 알 수는 없어서 대부분 이제 큰 병원, 대학병원 위주로 좀 많이 가기는 하세요.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절개하지 않고 뒤쪽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정리하고, 뼈 이식도 해서 뼈에 들어가 있는 PVNS도 다 제거하고 뼈로 채워주는 좋은 방법이 내시경만으로도 이제 가능하다, 그런 정보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참 개발을 안 하면 가장 좋은데,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개발을 안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직 없어요. 현재로서는 외과적인 수술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거 말고는 뭐 아직 약이라든지 화산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, 미만형에서는 참 이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재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점이기는 하죠. 뭐 재발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, 정기적으로 좀 계속 경과 관찰은 좀 필요하다. 되게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별다른 어떤 구부리고 펴는 거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되게 가능해요. 물론 한 3달 정도까지도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디딜 수도 있고 구부리고 펴는 것도 좀 가능은 하니까. 그래서 오늘은 관절 내시경의 끝판왕 2개 중에 하나, PVNS의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이런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안 보시겠지만,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